2026년 4월의 일입니다. 한국 증시를 뒤흔든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상상력은 주가를 그야말로 한 해 끝까지 밀어 올렸지만 그 발밑에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KBI 동양철관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 어떻게 희망이 가격이 되고 또 그 가격이 현실과 부딪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4월 8일 오후 1시 16분 KB 동양철관의 주가가 바로 이 숫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거래가 멈춰졌습니다. 이건 시장에 보낸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변동성 완화 장치. 우리가 보통 VI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막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VI가 발동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주식에 뭔가 보통의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관련 산업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아주 강력한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답은 말이죠.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제표 이런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버린 어떤 거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의 정체는 바로 재건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당시 분쟁 지역의 재건 사업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도로 깔고 건물 짓고 이런 기반 시설이 먼저겠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철강, 그중에서도 파이프, 즉 강관입니다. 이 논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강관을 만드는 중소형주들로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미래의 수요가 현재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자, 보세요. 이건 KBI 동양철관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철강은 아예 상한가까지 직행했고 신스틸, 영흥, 화인베스틸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재건이라는 이 테마 하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관련주들을 그냥 통째로 끌어올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자, 그럼 이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이죠. KBI 동양철관.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1973년에 세워졌으니까 와, 역사가 5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아주 전통 있는 강관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들이 시장의 재건 테마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울 때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땅 밑에 깔리는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KB 동양철관이 바로 이런 말하자면 재건의 동맥을 만드는 회사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 회사의 실제 성적표, 즉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이야기와 현재를 보여주는 냉정한 숫자.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을 더 믿어야 할까요?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는 좀 달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억 원. 적자죠.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물건을 팔았는데 판값보다 재료비, 인건비 같은 비용이 16억 원이나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다 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쥔 돈을 보여주는 당기순이익은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1억 원, 적자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수익성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봐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 PBR이라는 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KBI 동양철관이 1.45배죠. 자, 그런데 업계의 1, 2등인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을 보세요. 0.5배, 0.27배. 오히려 자기 자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KBI 동양철관의 주가에는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재건 테마라는 꿈을 보고 열심히 주식을 살 때 시장의 진짜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재건이라는 정말 달콤하고 거대한 미래 성장 스토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요, 적자를 기록한 재무제표,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큰 손들의 매도라는 차가운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KB 동양철관의 사례는요, 이 스토리와 펀더멘탈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래의 기대감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숫자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